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윤홍일입니다. 10월 2일은요, 노인의 날이고요. 10월 달은 경로의 달입니다. 자, 우리 TV 앞에 계신 어르신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노고에 의해서 저희가 이만큼 날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노인의 달과 또 경로의 달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10월 달에는 제가 건강꿀팁으로 3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하면 잘 오래 100세까지 사실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그 노인성 질병, 유병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병률을 보시면은요, 고혈압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퇴행성 골관절염,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 다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지혈증, 그리고 요통 및 좌골신경통이 그 다음을 달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뇌졸중 다음으로 또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지금 기온이 이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혈관도 수축을 하지만 근육과 인대도 수축을 하기 때문에 관절 주위의 인대가 탄력을 잃고 또 혈액순환도 덜 되게 되기 때문에 통증도 이제 많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많이 느끼시게 되죠. 그렇게 되고 또 혈액순환이 덜 되다 보니까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통증 때문에 많이 이제 고통스러우실 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는 우리가 뇌혈류 장애가 생기게 되면 또 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과 치매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치료를 어떻게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다음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 후에 시도를 뭘 해볼 수 있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차이는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통증 시기가 달라요. 퇴행성 관절염은 하루 종일 생활하시다가 오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통증이 발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관절이 뻣뻣해지는 그런 조저강직 현상이 일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과 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 또는 좌골신경통 이런 통증들이 이제 환절기가 기온차가 심해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이제 더 심해지시는데 특히 우리가 인공관절은 언제 시술을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요즘은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또 오히려 또 운동 부족 때문에 젊은 연령층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운동 중이나 또는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와서 관절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왔을 경우에 30대, 40대는 저는 빨리 수술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00세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파열을 가만히 놔두면 더 많이 헐거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30, 40대는 좀 빨리 수술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은 수술을 좀 늦추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술을 늦추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의학에서는 수술을 하기 전까지 관리를 주로 한약, 침, 뜸, 약침, 그리고 봉침 있습니다. 저는 봉침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내외 학술 저널에도 많이 소개가 됐어요. 봉침이 얼마나 좋은지는. 그리고 요즘 봉침은 스윗 봉침이라고 해서 멜리틴 성분의 순도를 높여서 부작용이 많이 적기 때문에 스킨 테스트만 적절하게 하시면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봉침은요. 염증 유전자인 NF-카파비를 무력화시키고요. 또 염증성 물질인 칵스2 같은 물질을 중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봉침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수술 전후로 만약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다 하더라도 또는 하시기 전이라도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골반이 틀어져서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게 되면 한쪽 무릎에 하중이 쏠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시게 돼요. 그래서 한쪽이 아프고 또 반대쪽이 아프시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추나 치료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몸의 균형이 깨지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시는 거예요. 인공관절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또는 골밀도를 고려해야 되기는 하지만 몸의 균형 치료를 하시되
인공관절 수술은 우리 어르신들은 될 수 있으면 한 70대 넘어가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두 가지가 있죠.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 이거에 의해서 뇌졸중이 오게 되면 반신불수, 마비가 오게 되고요. 입도 돌아가고요. 두통도 심해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씀하기 어려우니까 구음장애, 또 드시기도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을 뚫고 경관영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건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치명타를 주고요. 또 본인의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뇌졸중은요, 골든타임이 있죠. 3시간 안에 응급실 빨리 가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3시간 안에 가시면 혈전용해제를 투여를 해서 뇌혈관이 막힌 거는 뚫어주고요. 또 응급처치를 통해서 출혈이 된 부분이 많으면 그걸 빨리 배액을 해서 빼내야 되죠. 그래야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3시간 안에 어떻게 치료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뇌졸중이 왔을 경우에 후유증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인데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2차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뇌졸중이 왔을 때 빨리 치료를 하시고 응급실 가셔서 치료하신 다음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치료를 잘 하셔야만 후유증이 적어집니다. 그래야 운동도 하실 수 있고 일상생활도 가능하신데요. 여기에 도움을 드리는 게 한의학 치료입니다. 자, 뇌졸중이 왔을 경우에 한의학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자, 논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논문을 보시면 한의학이 뇌졸중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 보일 수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우황청심원, 그다음에 청심연자탕, 그다음에 소송명탕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우황청심원 다들 그러면 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팔이 마비가 오고 이런데 우황청심원 먹으면 될까요? 드시면 됩니다. 논문에도 우황청심원을 드시면 그 후유증이 적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황청심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 가셔야 되면 됩니다. 그리고 한약이 이렇게 여러 가지 후유증과 또 재발을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의원에 오시면 침 치료하실 수 있죠. 침 치료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침 치료에 대한 논문의 효용성에 대해 유효성 또는 안정성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신 다음에 침 치료를 하시게 되면 안전하게 후유증 재발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침 치료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개월 내에서 6개월 내에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후유증 재발을 적게 하고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약 치료와 침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치매죠. 치매는 10명 중에 한 분이 치매니까요. 그리고 그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가 50에서 60%,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약 20에서 30%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대부분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가 같이 옵니다. 근데 이런 치매가 왔을 경우에 국가에서도 치매가 오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고는 있지만 가족께서 돌봐야 되고 또 본인의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든타임이 있느냐? 치매는 골든타임이 없습니다. 오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자, 치매를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으로는 한약과 침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치매의 한약과 침 효과가 치매 치료를 사용하는 거는 한약 치료, 치매의 한약 치료를 도움을 준다라고 지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침 치료를 보실게요. 침 치료를 보시면 침 치료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에 효과를 준다라고 해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자, 치매 한 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한약과 침이 여러분의 치매를 더 늦게 가게 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씹어서 드셔야 돼요. 씹어서 드시고 또 껌 씹는 것처럼 한쪽으로만 씹지 마시고요. 양측으로 씹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양측으로 씹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한쪽으로 씹는 것보다 뇌 혈류량이 증가하고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증가해서 해마나 전두엽에서 관장하는 인지기능, 기억력,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노인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노인성 질환 3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골든타임도 중요한데요. 한의학 치료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100세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